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통 고장나면 부품 갈아 끼우는 기계처럼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 몸을 하나의 정교한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부품 수리공의 관점을 완전히 버리고 인체를 거대한 통합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 휴먼 OS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독특한 철학이 어떻게 1,500명이라는 거대한 커뮤니티를 만들었는지 그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만약 마음속으로 나 그런데? 하고 답하셨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아마 굉장히 흥미롭게 또 어쩌면 좀 충격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익숙했던 세상, 그게 바로 이 기술자의 세상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만 고치면 된다, 이런 접근법이죠. 근데 이상하죠. 왜 문제는 자꾸만 반복될까요? 이 관점에서는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다고 말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완전히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옵니다. 왼쪽의 부품 기술자는 눈에 보이는 증상, 개별 장기만 들여다봅니다. 결과는 어때요? 계속 문제가 반복되죠. 하지만 오른쪽의 기술 대사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합니다. 문제의 근원, 즉 인체라는 시스템 전체의 OS를 리셋하는 데 집중하죠. 부분의 합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소프트웨어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새로운 접근법의 심장, 그 핵심 개념은 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체를 하나의 정교한 컴퓨터 운영체제로 바라보는 것. 정말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죠. 휴먼 OS, 즉 인체 운영 시스템. 이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무려 25년간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독점적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고장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바로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체 본연의 자가 치유 엔진을 다시 깨우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거대한 운영체제를 돌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1,000조 개나 되는 세포 발전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근데 발전소만 많다고 전기가 잘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전력망을 누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깨우느냐, 바로 그게 이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좋아요. 개념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대체 어떤 과학적인 원리로 돌아간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핵심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인체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이 표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파라노이아 상태. 그러니까 몸이 막 경직되고 불균형한 닫힌 시스템일 때는요, 에너지 흐름이 꽉 막혀서 생각마저 방어적이고 폐쇄적으로 변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프로노이아 상태는 어때요? 몸이 유연하게 정렬된 열린 시스템이죠. 에너지가 막힘없이 흐르니까 마음가짐도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몸의 물리적인 상태가 정신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이에요. 이 프로노이아 프로그램은 딱 3가지 과학적 논리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첫째,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해서 에너지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고요. 둘째, 우리 몸의 내부 신호 체계를 최적화합니다. 그리고 셋째, 그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를 써서 몸이 스스로 노폐물을 태워버리게 만드는 거죠. 간단하지만 강력하죠. 특히 이 두 번째 원리, 생체 신호 동기화는 이 비유 하나로 그냥 끝납니다. 우리 몸의 와이파이가 자꾸 끊기고 버벅거렸는데 이걸 그냥 완벽한 오지 네트워크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뇌의 명령이 지연이나 오류 없이 온몸 구석구석 세포까지 정확하게 전달되는 상태. 이게 바로 자가치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재미있는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역설적 안정성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스템이 리셋되는 과정에서는 혈압이나 혈당 같은 데이터 수치가 막 요동칠 수 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제 몸의 컨디션은 오히려 바위처럼 단단하고 안정된다는 겁니다. 왜냐? 인체가 드디어 스스로 통제권을 되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 기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만큼 이걸 다루는 사람의 책임감도 정말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지금부터는 이 시스템의 운영자,
그러니까 기술 대사에게는 어떤 역할과 의무가 요구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억 원. 이 숫자가 화면에 딱 뜨니까 좀 놀라셨죠? 이 금액은 이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가치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 이 커뮤니티의 규칙을 어겼을 때 발생하는 일종의 철벽 방어선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걸 단순한 벌금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7억 원의 진짜 의미는 바로 기술 가치에 대한 구매 대금이라는 거죠. 즉, 만약 계약을 위반하면 당신이 전수받은 그 기술의 독점적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그 기술이 가진 미래 가치를 돈으로 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약속인 셈이죠. 기술 대사가 되려면 이런 명확한 재정적 약속이 필요합니다. 초기 입성 비용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지식을 전수받는 대가이고요. 매달 내는 시스템 비용은 혼자 쓰는 돈이 아니라 1,500명 커뮤니티 전체의 인프라와 마케팅, 그리고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쓰이는 공동 투자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재정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를 대비해서 락업 시스템이라는 게 자동으로 돌아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개인의 권한을 잠깐 중단시켜서 시스템 전체의 가치와 1,500명 공동체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인 셈이죠. 자, 이렇게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보상과 권한이 주어질까요? 지금부터는 그 놀라운 성장 경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 안에서의 성장은 아주 명확한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파트너 영입 실적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 4명의 파트너를 영입하면 쿼드라 등급이 돼서 월 비용이 절반으로 줄고요. 8명을 영입한 옥타 등급이 되면 월 비용이 아예 평생 면제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가면 글로벌 로열티까지 받게 되는 거죠. 특히 옥타 레벨이 되면 단순히 비용 면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국상생가치위원회의 위원이 돼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갖게 되고요. 심지어 나중에 회사가 기업 공개, 즉 IPO를 할 때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지분 전환권까지 우선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회원이 아니라 진짜 사업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뜻이죠. 결국 이 시스템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정체성은요, 단순히 남을 고쳐주는 기술자를 넘어서 이 위대한 시스템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기준을 수호하는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고객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 시스템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하는 심사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몸을 기계가 아닌 운영체제로 보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는 이 새로운 관청.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